고등학교 과학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022 교육 개정이 바뀐 이후 처음으로 이제 물리학 내용도 한번 같이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어, 교과서가 미묘하게 바뀌긴 했어요. 네, 물리학 1, 2 나눠져 있던 게 물리학을 합쳐지면서 미묘하게 달라지기도 했고, 우리 친구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 물리학이라고 하니까 항상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선생님하고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이제 진짜 물리학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개념들을 잡아나가면 좋을지 이런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일단 처음 오늘 첫날이니까 좀 말씀드리면, 크게는 힘, 운동에 대한 내용, 역학, 물체가 움직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 두 번째 내용, 전기와 자기, 전자기력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세 번째 얘기는 파동, 그리고 물질 특성에 대한 얘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힘,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어요.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과에서 배웠죠. 관성, 알자 힘, 합력이 0이면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냥 저기 첫 번째 그림 양옆으로 당긴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그림은 우리 친구 잘 알고 있죠. 움직이지 않아요. 네. 하지만 이 멈춰 있다고 했을 때 저걸 양쪽에 당긴다 해서 그냥 움직이지 않겠지만, 두 번째 그림은 멈춰 있을 때 저 방향을 당긴다면 초록색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겠죠. 이렇게 물체가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할 때 그 회전 운동을 일으키는 물리량을 우리는 돌림힘 혹은 토크라고 얘기합니다. 토크는 아까 말했다시피 회전 운동을 일으키는 물리량으로서 힘은 아니에요. 힘은 아니지만 회전 운동을 변화시키거나 일으키는 물리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힘, 어떤 힘이 작용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향을 작용하느냐, 그리고 회전축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서 작용하느냐, 두 가지를 다 고려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체가 멈춰 있다, 물체가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라고 하면 어떤 걸 생각해 줘야 되느냐? 먼저 힘의 평형, 알자 힘이 0인 상태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선생님이 시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알자 힘이 0이에요. 여기 작용하는 모든 힘,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받침대가 받치고 있는 힘이라든가, 시소 가운데 무게중심을 잡아당기는 힘이라든가, 양쪽에 시소에 받쳐놓은 물체들이 받는 힘이라든가, 모든 힘이 합력이 알자 힘이 0이어야 될 거고요. 돌림힘, 아까 얘기했다시피 돌림힘이라고 하면은 회전축을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도 관여합니다. 물체 작용하는 모든 돌림의 합이 0이다 라고 해야, 0이어야 얘는 평형, 물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무게중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무게중심은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의 전체 무게가 한 곳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서 있을 땐 머리도 중력을, 가슴도 중력을, 배도 중력을, 팔도 중력을, 다 모든 부위가 중력을 받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 하나하나 고려하지 않고 이 입자들 전체 무게가 이곳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점, 우리가 이걸 무게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옆에 있는 그림처럼 어떤 도형을 그 물체를 매달아 놨을 때, 그 매달아 놓은 물체가 바닥이 향하고 있는 매달아 놓은 물체 때문에 만들어진 그 선, 바닥과 수직인 그 선들이 만나는 지점에 무게중심이 있다. 그 무게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 돌림힘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물체가 안정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무게중심이 물체 양 끝에서 근 연장선 사이에 있을수록, 그림처럼 지금 빗면 두 가지 그려놔서 경사로가 완만한 거랑 급한 거, 무게중심이 경사로가 너무 급해가지고 그 양 끝에서 그은 연직선 사이, 그 바닥면 사이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안정성이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무게중심이 낮고 받침면 넓이가 클수록 또 얘기하는데요. 두 번째 그림에서처럼 무게중심이 낮은 데 있어요. 낮은 데 있어야 얘가 조금 움직였을 때 얘가 기울어지더라도 막
쓰러지지 않겠죠. 하지만 지금 길게 세워놨잖아요. 무게중심이 높은 데 있다 보니 그리고 받침면 넓이가 작다 보니 좁다 보니 얘는 조금만 기울어져도 바로 쓰러지고 말겠죠. 자, 다시 한번 말하자면 힘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서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리량을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옆에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두 점을 이동하는 경로는 되게 다양할 거예요. 이렇게 물체가 움직인 경로를 따라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우리는 이동거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쌤이 지금 점선이 아니라 실선으로 그어놓은 저선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딱 그 위치 변화량 얼마나 너 갔어? 실제로 얼마나 이동했어가 아닙니다. 너 얼마나 위치를 옮겼어? 우리가 이걸 변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변위를 시간 나눠준 것 우리가 속력과 속도를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통합과까지는 서로 그렇게까지 구분하지 않았다면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이동했는가. 그러니까 전체 시간으로 전체 거리를 나눠주면 되겠죠. 하지만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 물체의 변이 얼마큼 위치가 변했어. 그리고 거다가 어느 방향으로 변했어를 같이 포함한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속도는 시간으로 변위를 나눠줘야 되겠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속도는 방향도 포함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지금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위에 있는 저 그림에 봤을 때 변위는 뭐 저기 몇 센치인지 모르겠어요. 대충 뭐 3cm라고 할게요. 3cm인데 오른쪽 위 방향으로 변위가 있고 속도도 그 변위를 나눠서 얘는 지금 오른쪽 위 방향으로 뭐 시계로 따지면 한 2시 방향으로 지금 몇 미터 퍼 세크로 달리고 있어. 몇 미터 퍼 세크로 이동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힘은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 속도도 얼마나 변했는가를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가속도라고 얘기합니다.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 가속도. 그래서 걸린 시간으로 속도 변화량을 나눠주면 되겠고요.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씁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전에 얘기했던 중력 가속도라든가 중력 가속도 상수 9.8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9.8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가속도가 작용해요. 중력은 얼마큼의 가속도를 가져요?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게 좀 더 엄밀한 표현일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까지는 그냥 속도가 변하지 않는 이동 방향과 빠르기가 변하지 않는 등속 직선 운동만 배웠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볼 운동은 등 가속도 운동. 일정한 힘이 작용할 때 그리고 더 직선 운동 더 추가해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운동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다만 방향은 계속 직선이 운동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이때 속도가 일정하게 변한다. 가속도가 일정하다 보니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는 그냥 상수함수 나오겠죠. 이때 이 아래 넓이가 그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자,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결국 1차 함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 1차 함수가 나타날 거고 그때 기울기,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죠. 가속도가 될 겁니다. 역시 이때도 넓이는 변위, 얼마나 위치가 변했는가 그 시간에 따른 변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이는 2차 함수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식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가속도는 상수입니다. 그때 속도는 이 아래 넓이가 시간과 가속도 그래프에서 아래 넓이가 속도 변화량이니까 처음 속도 V0 더하기 속도의 변화량 AT 가속도 곱하기 시간으로서 자 변위는 시간과 속도 그래프의 아래 넓이였어요. 아래 넓이 계산하면은 처음에 여러분들 보려는지 모르지만 V0T 직사각형만 나오죠. 처음 속도로 얼마큼 처음 속도를 쭉 갔으면 얼마큼 갔겠느냐? V0T. 근데 내가 거기서 가속도가 붙었으니까 그 속도 변화량만큼 얼마큼 더 이동했겠느냐? 계산하면 삼각형 보일까요? 밑변은 T고 높이는 AT인 삼각형 2분의 1 AT 제곱으로서 변이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이때
밑에 길게 검은색으로 써놨는데 옆에 자 시간을 어떻게 나타나냐? 시간을 가속도와 속도와 처음 속도까지 나타내주고 그걸 다시 대입해서 짝짝짝 계산해주면은 이 식은 좀 많이 우리가 표현 쓰기도 합니다. 왜? 시간에 대한 물리량이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충분히 가속도, 거리, 속도, 처음 속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 AS는 V제곱 더하기 V제곱 빼기 V0 제곱 낮은 속도의 제곱과 처음 속도의 제곱을 빼준 값이 2배의 가속도 곱하기 변이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를 놓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거는 지금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이에요. 즉 가속도가 상수인 경우에 이런 게 속합니다. 자 근데 이 가속도 아무 때나 막 변하는 건 아닙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즉 힘이 많이 작용할수록 속도의 변화량도 클 거예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중력은 무거운 물체든 가벼운 물체든 중력 가속도가 9.8m/s 제곱으로 같았는걸요 선생님. 네,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무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력을 예로 들자면 무겁기 때문에 중력이 세게 작용한 건 맞습니다만 질량 역시 무겁기 때문에 가속도가 그만큼 붙지 않아요. 이 식을 정리하자면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의 알짜힘에 비례합니다. 우리가 이걸 가속도 법칙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걸 정리하면 유명한 식이죠. F는 ma가 나오게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a가 상수라면 등가속도라면 하면서 우리가 그 물체가 얼마나 이동할지 구할 수도 얼마나 속도가 변할지 등을 구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 힘에 대한 마지막 얘기입니다. 뉴턴 제3법칙. 첫 번째 법칙과 두 번째 법칙이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힘이 작용할 때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세 번째 법칙은 힘의 본질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힘은 결국 상호작용입니다.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우리가 이걸 작용이라 불러요. 동시에 다른 물체도 그 물체에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즉 작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 서로 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서로 힘이 작용한다. 여기서 우리가 순서대로 A가 B에 힘을 작용한다라고 하면 FAB, B가 A에게 힘을 작용한다, FBA라고 얘기하는데요. 즉 뉴턴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은 어떤 얘기냐? FAB, FBA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은 방향은 다르고 크기는 같아요. 그리고 그건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조금 헷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힘의 평형도 얘기한 김에 좀 더 다시 말씀드리면 작용 반작용은 서로한테 작용하는 서로에게 주는 힘이에요. 힘의 평형이라는 것은 그림에서처럼 양쪽에서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이 알짜 힘이 0이면 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뉴턴 제3법칙 작용 반작용 힘의 평형 둘 다 각각 작용하는 힘이 같다, 크기가 같다라고 우리가 알지만 작용 반작용은 뭐예요? 서로가 작용하는 힘이에요.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이에요. 하지만 힘의 평형은 한 물체에 작용한 여러 개의 힘들이 알짜 힘이 0이라서 힘의 평형을 이룬다. 자, 오늘은 이제 힘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첫 시간부터 역시 물리는 힘들어. 속도, 속력, 이건 또 뭔 소리야? 힘에 대한 얘기는 뭔 얘기야?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 첫 번째, 요런 단어들을 요런 단어들을 앞으로 쓸 거구나. 공식이 아직 어렵다면, 이 앞으로는 이런 단어들을 좀 익혀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것들은 힘과 운동입니다. 왜? 힘이 작용할 때,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얘가 어떻게 운동하겠네? 얘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어떻게 되겠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좀 생각해 볼 거거든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운동에 대한 얘기를 더 이어가 볼 텐데요. 아마 통합과학 했던 친구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충돌에 대한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 운동량에 대한 얘기 짧게 한번 다음 시간에 보고 또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운동에 대한 얘기, 힘에 대한 얘기, 물리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과학 그럼 다음엔 어디부터 해볼까요?